농업인 교류센터 민원 사례 법무편. 이번에 제가 농지 500평을 매수했습니다. 곧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접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청을 방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농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원도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하고 등기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도 받아야 합니다.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을 경우 미리 위임장에 그자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할 시군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납부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매입한 후 등기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서류와 위 구비 서류 및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그로부터 2에서 3일 후에 등기 완료가 되고 그 후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에 사망하였고 이번엔 저희 시아버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친족 순입니다.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고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시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그때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규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은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즉, 퇴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로 볼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회사법인은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전에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개월 후에 갚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할 경우 내용증명이 사용됩니다. 가령 내용증명을 통해 500만 원을 15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소송,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 본 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불병 3인은 함께 3년 전에 농촌에 땅을 샀습니다. 각각 한 필지씩 땅을 샀는데 그중 갑의 땅이 나머지 두 사람의 땅의 진입로 부분인데 갑은 진입로에 비료포대를 쌓아두는 등 을과 병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을과 병의 땅은 맹지로서 갑이 땅을 막으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을과 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을과 병은 각자의 땅이 맹지이고 갑의 땅이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함께 땅을 사면서 갑의 땅이 나머지 두 사람의 땅의 진출입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의칙상 갑은 두 사람의 땅 출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을과 병은 민법 제219조, 220조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갑의 방해 행위를 제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땅 일부는 10수년 전부터 마을 포장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니 시청에서는 면사무소로 가라 하고 면사무소로 가니 다시 시청으로 가라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차량으로 막았더니 동네 사람 중 누군가 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와서 함부로 길을 막지 말라,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도로로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땅이 포장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땅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민원인은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자체에서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였음에도 배상 또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민원인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자체에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가령 지자체에서는 도로 포장에 관한 보조사업비를 마을 측에 지급하고 마을 이장이나 원로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 민원인의 땅을 무단으로 포장했다면 이때 갑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마을 이장이나 원로 등 당시 무단으로 갑의 땅을 포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인이 그 길을 막았을 때 112 경찰이 출동하여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 길을 막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길이 현재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등 공공성을 지닌 길이라면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판례는 마을 사람 소수가 통행하는 길이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통로로 이용되는 롱로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된 길이라면 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다소 억울한 일이지만 현재의 사용 상태를 존중하여 그 길을 함부로 막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밭 1,000평을 매입한 후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 결과 옆 땅 주인이 4, 5년 전에 심은 단풍나무 2그루가 제 밭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인접한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경계에는 현황 경계와 지적 경계가 있는데 전자는 사실상의 경계이고 후자는 법적인 경계로서 양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 경계가 우선됩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단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남의 땅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심은 자가 아니라 땅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심은 자는 땅 주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데요. 사안의 경우 나무 2그루는 민원인의 토지에 심어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소유로 볼 것입니다. 민원인은 을에게 정중히 얘기하여 나무를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이 수거해 간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일 을이 토지의 경계를 다툰다면 민원인은 경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경계를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을이 나무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현재 민원인의 땅에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소유자로서 그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민원인은 을이 나무값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10년간 농사를 지어온 땅이 있는데 맹지입니다. 저는 바로 옆 을의 땅 농로를 통해 출입하여 왔습니다. 3, 4년 전 을이 사망한 후 그의 자식들인 을1, 을2, 을3이 공동으로 그 땅을 상속받아 공유 중이고 그중 을1이 그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을1이 저에게 자신의 땅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등 농지 출입을 비료나 농약 푸대를 쌓아놓거나 농기계를 세워두면서 방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을이 생전에는 출입로를 잘 내어주었으나 그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민원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을1과 협의를 해서 종전처럼 출입로의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해보고 만일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민원인은 을2, 을3에게도 연락하여 을1의 방해 행위를 고지하고 그 방해 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출입로 소유자는 을1, 2, 3 공유이므로 을1의 방해 행위를 을2, 3이 알고 있는지 여부, 만일 을2, 3은 방해를 할 의사가 없다면 을1은
을 2, 3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을 2, 3이 을 1의 방해행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민원인은 을 1, 을 2, 을 3을 모두 피고로 하여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맹지 소유자로서 위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출입해야 할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의 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주장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특히 을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통로 출입을 방해한다는 점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을과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10%를 받고 한 달 후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도금 없이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가 잔금일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막바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잔금일에 쌍방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이행하는데요. 매수인 을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민원인은 막바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인은 을에게 나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으니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겠다. 만일 당신이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라고 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까지 매수인 을의 이행 여부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잔금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원인이 막바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할 수는 없고 먼저 잔금의 지급에 대한 이행 최고를 하여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잔금일에 을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갑이 계약금을 몰수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때 민원인은 별도의 계약이행 촉구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을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 을이 기간 만료 후 농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 등의 철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원상회복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간 만료 후 잔존물, 철 파이프, 문짝, 물통, 콘크리트 잔존물 등이 엄청 많이 남아있고 임차인은 이를 수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땅 주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원인은 을에게 철거 및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 일정한 기한 내에 철거 의무를 이행할 것과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후 임차인이 철거, 수거하지 않으면 임대인 측에서 비용을 들여 해당 잔존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한 후 그에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제주도 귤 과수원을 상속받은 소유자인데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과수원을 엉망으로 관리하며 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거름이나 비료, 약을 잘 치지 않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농지 임차인이 과수원 및 귤나무까지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기로 했다면 귤나무 등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귤나무가 상당히 고사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고사한 귤나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귤나무의 고사가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증명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귤나무의 고사 등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달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에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